이것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머티리얼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7가지 세팅입니다. 이 7가지 세팅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머티리얼을 만드는 건데요.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색깔, 광택, 굴곡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세팅들이 모여서 하나의 머티리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은 숫자 값으로 세팅해줄 수도 있고 맵이라고 부르는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세팅해줄 수도 있습니다. 숫자 세팅은 그냥 심플하게 0부터 1 사이, 즉 0%부터 100% 사이에서 원하는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광과 유광 사이에서 이렇게 원하는 값을 조절하는 식으로요. 반면 맵이라는 건 뭐냐면 PBR 텍스처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 파일 세트가 있습니다. Physically Based Rendering Texture, 즉 물리 기반 렌더링 텍스처라는 뜻인데 벽돌, 나무, 바위 등등 이렇게 특정한 머티리얼에 대한 물리 데이터를 담은 이미지 파일 세트예요. 이 세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맵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맵들을 알맞은 세팅창에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담고 있는 머티리얼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PBR 텍스처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인터넷에서 리소스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거나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각각의 세팅들이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또는 컬러를 설정하면서 머티리얼 세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동그란 구체에 이런 나무 무늬의 이미지 파일을 매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컬러를 바꾸면 이미지의 색감도 조절할 수 있고 이미지가 없어도 컬러만으로도 머티리얼을 칠해줄 수 있어요. 러프니스. 러프가 거칠다는 뜻이니까 러프니스는 거친 정도를 설정하는 건데요. 용어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게 보통 거칠다고 하면 나무 껍질이나 바위 표면처럼 울퉁불퉁한 걸 상상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러프니스 1, 그러니까 100% 최대로 거칠게 표현된 상태거든요. 근데 별로 울퉁불퉁하지는 않죠. 렌더링에서 말하는 러프니스, 거칠기는 바위 표면 같은 울퉁불퉁한 표면이 아니라 유광, 무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나노미터 단위에서 자글자글 거친 표면인 거예요. 머티리얼 세팅을 할 때 표면의 광택을 러프니스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왼쪽 이미지처럼 러프니스가 0이면 완전히 매끄러운 유광 재질이 되는 거고 주변의 상을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0과 1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수많은 값으로 세팅을 해줄 수 있어요. 0.2, 0.5, 0.7 등등. 러프니스를 숫자가 아닌 맵으로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숫자로만 러프니스 값을 세팅한 거고 오른쪽은 러프니스 맵을 입힌 예시거든요. 어떤 차이인지 보이시죠? 이 콘크리트 재질의 러프니스 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이미지에서 색깔이 흰색에 가까울수록 러프니스를 높게,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러프니스를 낮게 값을 입혀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러프니스가 다른 게 티가 나죠? 이렇게 러프니스 맵을 사용하면 표면에 다양한 값을 입혀주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러프니스 값을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이나 바위 표면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범프입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은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범프 안에 또 노멀맵, 하이트맵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머티리얼 세팅은 숫자로 할 수도 있고 맵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세팅들은 맵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프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중 하나예요. 이것들은 반드시 맵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범프라는 게 뭔지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아무런 범프 맵이 없는 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바위 표면 같은 그림이 있기는 한데 울퉁불퉁 굴곡이 있어 보이진 않죠? 그냥 밋밋한 평면처럼 생겼어요. 빛이 표면에 반사되는 메커니즘도 별로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반사됩니다. 여기서 노멀 맵을 한번 입혀볼게요. 약간 표면이 더 울퉁불퉁해 보이는 느낌이 나죠? 노멀 맵이라는 게 뭐냐면 모델링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방향을 바꿔주는 맵이에요. 물론 아무렇게나 반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 눈에 특정한 굴곡으로 보이게끔 표현하는 게 노멀 맵의 목적이니까 빛을 어느 방향으로 반사를 할지 각 픽셀마다 XYZ 좌표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XYZ 좌표 데이터를 RGB 데이터로 바꿔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로 노멀 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말맵 이미지는 빛의 반사 좌표를 담고 있는 지도 같은 거예요. 노말맵은 타일 줄눈이나 이런 자글자글한 표면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보시다시피 노말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표면 질감 표현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반면 하이트맵은 평평한 모델링 표면을 마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트맵은 이렇게 흑백으로 이루어진 맵이에요. 노말맵과는 다르게 높거나 낮거나 하나의 좌표밖에 없어서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낮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다라는 높이 정보를 머티리얼 표면에 입혀주는 겁니다. 노말맵이랑 하이트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이트맵은 높이가 있고 노말맵은 높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트맵에는 높이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이트맵은 노말맵보다 조금 더 큰 굴곡, 표면이 자글자글한 걸 넘어서 표면의 높이 차이가 느껴질 정도의 굴곡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맵입니다. 재밌는 건 노말맵도 하이트맵도 실제로 모델링 표면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냥 빛을 어떻게 반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만 표면에 입력해주는 거라서 모델링의 실루엣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좀 달라요. 모델링 표면을 직접 바꿉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방식이고 아예 렌더링하기 전에 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렇게 생긴 이미지 파일인데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죠? 맞아요. 하이트맵과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흑백 이미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이트맵이 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실무에서 뭘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역시나 노말맵입니다. 왜냐면 타일의 줄눈이나 재질 표면의 미세한 굴곡을 표현하기에 노말맵이 가장 좋거든요. 다음으로 메탈릭입니다. 메탈, 금속성을 말하는 거죠. 메탈릭은 사실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표면의 금속성을 세팅해주는 거예요. 보틀님, 그러면 메탈릭 값을 0.5로 놓으면 금속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꼭 금속이다 아니다로 따지는 것보다도 표면의 질감이 어떤 느낌인지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에 따라서 페인트에도 메탈릭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금속인데도 메탈릭 값이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메탈릭도 이미지를 가지고 메탈릭 맵을 입혀줄 수 있어요. 한 머티리얼 표면 내에서 다양한 값을 분포시키면 이렇게 더 현실적인 재질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메탈릭 최대값, 러프니스 최소값으로 세팅하면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파시티는 투명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단어의 뜻은 반대입니다. 불투명도예요. 그래서 오파시티가 0이면 투명한 거고 오파시티가 1이면 불투명한 겁니다. 말 그대로 물체가 얼마나 투명한지 불투명한지를 세팅하는 거고 오파시티도 물론 맵을 통해서 오파시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오파시티 맵으로 원하는 부분만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재질 표면에 구멍을 뚫어줄 수도 있어요. 사용하는 이미지에 따라 타공판, 그물망 등 다양한 형태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투명한 물체를 만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굴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프락션 값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되시죠? 이 리프락션 값, 그러니까 굴절률은 사실 자연에서 관측되는 물리적인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리의 굴절률은 1.517, 물의 굴절률은 1.333이에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값이라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스페큘러는 반사상입니다. 스페큘러 값이 작아질수록 반사상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0이 되면 반사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러프니스 값이 낮을수록 표면이 매끄러워져서 주변의 상을 반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이어도 스페큘러 값이 0이면 반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를 0으로 세팅해 놓으면 러프니스 값을 아무리 조절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 상태는 러프니스가 1인 상태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러프니스가 1이어도 표면이 완전 무광이 돼서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큘러가 0인 상태랑 러프니스가 1인 상태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러프니스랑 스페큘러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러프니스 대신 스페큘러로 유광 무광을 조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사상이라는 건 이 재질의 속성인가요? 아니면 이 재질의 밖에 존재하는 환경인가요? 그렇죠. 환경이죠. 재질의 러프니스는 이 재질이 무광인지 유광인지를 세팅하는 건데요. 스페큘러는 엄밀히 말하면 이 재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샘플을 보시면 스페큘러 값이 1이든 0.5든 재질은 똑같이 유광이고 다만 반사상이 조금 더 어두워졌을 뿐이에요. 스페큘러가 0이라는 건 이 구체한테, 이 샘플한테 태양도 구름도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러프니스랑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질의 무광, 유광을 스페큘러로 조절하겠다는 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건 작업을 하실 때 스페큘러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스페큘러는 말씀드렸듯이 반사상, 그냥 주변 환경이란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재질에 대한 세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령 재질에 비치는 반사상이 전혀 없기를 원하신다고 해도 스페큘러를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러프니스를 1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재질이든 스페큘러 값은 0.5에서 0.6으로 고정시켜 놓고 건드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오파시티 설명드릴 때 예시 이미지를 보면 오파시티가 0이어도,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한 물체여도 반사되는 상이 있어서 물체가 보였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투명한 어떤 물체를 만들고 싶으면 그때는 스페큘러도 0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투명한 물체가 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스페큘러 값을 건드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페큘러 값은 그냥 0.5로 고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매핑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거는 사실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요. 단어 뜻부터 한번 볼게요. 앰비언트, 주변에, 오클루전은 차폐. 그러니까 주변이 얼마나 차폐되어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주변 차폐를 왜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사람이 벽 하나를 끼고 서 있을 때랑 벽 두 개 사이에 껴 있을 때랑 뭐가 더 어두울까요? 그쵸, 당연히 벽 두 개 사이에 껴 있을 때가 더 어둡죠. 그리고 벽이 4개면 더 어둡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간의 차폐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 공간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구현이 되어야 우리가 사실적으로 느끼겠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주변의 차폐 정도를 계산해서 차폐가 많이 된 부분일수록 더 어둡게 표현해주는 기법이에요. 빛과 명암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말하자면 쉐이딩 기법인 거죠. 머티리얼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머티리얼 세팅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세팅하는 창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공간의 차폐 어쩌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명암 또는 그림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공간의 차폐가 명암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사실 얼추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그림자가 조금 더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죠. 흰 배경을 가지고 테스트해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숫자만으로 세팅할 수 없는 반드시 맵이 있어야 하는 세팅입니다. 그림자를 칠해주는 기능인데 맵이 없으면 어디가 그림자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아무리 높여도 변화가 없거든요. 정리하자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원래는 공간의 차폐도로 명암을 표현하는 쉐이딩 기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단어의 뜻은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티리얼 세팅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의 역할은 그림자 색칠해주는 맵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D5 렌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